안녕하세요, 숲속뜨개입니다. 오늘은 이 귀여운 파우치로 토마토 지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가을, 겨울에 다가오는데 이런 포실포실한 파우치가 있어서 무엇보다 이 예쁜 빨간색이 눈에 띄어서 다이소에서 냉큼 득템했고요. 이름은 뽀글이 동전 지갑이에요. 색깔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빨간색이 눈에 딱 들어왔고요.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토마토 꼭지를 간단하게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재료로만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적합한 색깔의 실을 찾는데 좀 애를 먹었지만 연하묘 6컬러 배색 튼케이크 뜨개실도 이 초록색이나 이 초록색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밝은 색이 좀 더 화사하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양이 얼마나 소요될지 몰라서 이게 끝부분에 있으면 양이 적을 수도 있어서 이 가운데에 이 옅은 초록색 배색이 있는 실로 골랐습니다. 여러분도 실 고르신다면 참고하세요. 일단 이 가운데 색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뺐고요. 이 중간에 이렇게 실이 갈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나온다면 가위로 잘라주세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쓸 거예요. 여기가 가려질 꼭지를 떠야 돼서 사이즈를 좀 굵게 해야 될 것 같고 바늘은 2.5mm 사용할 것입니다. 짧은뜨기 10번 해볼게요. 기둥코 만들고 10개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가운데 꼬리실 당겨서 이 가운데 구멍 없애볼게요. 여기 잡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구멍 없어졌고요. 자, 이제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빼뜨기. 일단 동그랗게 완성됐고요. 2단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고 세 번째 코에는 긴뜨기, 네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다섯 번째 코에도 한길 긴뜨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빼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2개 했고요. 이제 여기 코에서 시작했으니까 한 개 건너뛰어서 여기서 빼뜨기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사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엔 여기 코 빼고 여기 두 번째 코에 빼뜨기. 빼뜨기 조금 어려우니까 잘 잡고 하셔야 돼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엔 긴뜨기, 그 다음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한거 건너뛰고 여기다가 빼뜨기, 잎사귀 2개 만들어졌어요. 귀엽죠? 잎사귀 3개만 할까? 만들어가면서 생각해 볼게요. 사슬 6개 하시고, 여기가 첫 코라 그러면 여기 띄고 여기 2번째 코에 빼뜨기, 빼뜨기 어려워요. 여기 잘 좁아서 잘 잡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또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하면 별 모양처럼 나오기 때문에 불가사리라던가 별 모양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겠죠? 색깔만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꽃받침 이런 것도 되겠다. 장미꽃 뜨고 밑에 꽃받침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빼뜨기, 아이고 조심하세요. 빼뜨기 어려워요. 잘 잡고 빼주고, 짧은뜨기 1개, 긴뜨기. 점점 늘어나는 길이만큼 변형을, 뜨기 기법을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는 2번, 됐죠? 그러면 하나 건너뛰고 여기 2번째 코에 빼뜨기. 처음에 1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개씩 건너뛰고 해도 딱 5개 잎사귀가 만들어져요. 가운데가 점점 벌어진다 싶으면 뒤에 마지막에 꼬리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돼요. 그러면 딱 붙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슬 6개 하고, 잡으시고 여기가 마지막 코였죠? 여기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빼뜨기 어려워요. 잘 잡고 빼세요. 짧은뜨기, 한 번 걸어서 긴뜨기 3개 한 번에 슝. 다음 한길 긴뜨기는 긴뜨기 같은데 2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마지막 잎사귀 완성입니다. 자, 됐죠? 꼬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길게 빼주고, 지금 이건 뜨고 있던 실이에요.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뺀 거고요. 한번 사이즈랑 간격을 봅니다. 파우치에 붙일 거니까 딱 대봐요. 글씨가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딱 가려지죠? 어머, 너무 귀엽죠? 이렇게 끝내도 되고 뒤에 하나 더 뜨셔도 돼요. 저는 1개만 뜨고 싶어요. 바늘로 꼬리실만 잘 다듬어 볼게요. 숨긴다는 얘기예요. 가위로. 실이 잘 안 잘려요. 또 바늘에 끼워서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실이 이렇게 돌았어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려가며 실을 마무리해줍니다. 빠졌다. 괜찮아요. 다시 끼면 돼요.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빠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가운데가 빵빵해지겠죠? 그것도 나름 귀여워요. 이렇게 여러 번 돌린다면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실은 뭐 매듭 안 짓고 그냥 이렇게 잘라도 돼요. 최대한 바짝 잘랐고요. 실 꼬리가 남겼다면 잘 숨겨주세요. 남았다면. 마지막으로 빼뜨기 하고 길게 뺀 꼬리실도 감춰줄게요. 된 건가요? 보시기 편하시라고 실을 좀 넉넉하게 잘랐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잘라도 됩니다. 앞면이기 때문에 실을 일단 뒷면으로 보내주고요.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뒤에 실 넣고 이렇게 한번 전 여기 별 만들어진 부분이랑 이 원 사이에 이 틈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한번 싹 가려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느질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앞면에서 안 보이도록 뒷면에 땀만 살짝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땀, 여기서 한 땀, 이렇게 땀, 뒤에 땀만 하시면 돼요. 실이, 바느질하는 실이 앞면에서만 안 보이면 돼요. 뒷면은 어차피 본드나 바느질로 붙일 거기 때문에 뚫고 나오지만 않게 한 땀씩 떠서 고정해줍니다. 어떤 방법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시면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감이 오실 거예요. 다섯 번 다 한 것 같아요. 벌써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이 살짝 들어서 볼게요. 됐고요. 네, 제가 불편했던 이 원과 이 꼭지 잎사귀 사이의 공간이 다 메꿔졌어요. 사실 여기 옆에도 다 틈은 있지만 이 정도는 귀엽고요. 뜨개질의 특성이라고 주장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본드로 붙일 건가 바느질로 할 건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조금 귀찮아서 그냥 본드로 붙여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실은 앞면 뒷면 확인한 다음에 이쪽에서 그냥 지그재그로 잘 해가지고 매듭 한번 지어볼게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당겨주면 되겠죠? 매듭이 많이 튀어나오고 못생겨도 뒷면에 본드로 붙일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무데나 막 찔러서 최대한 앞면에서만 안 보이게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끝을 자르면 되고요. 자, 이 정도로 하면 튼튼하겠죠? 이제 잘라볼게요. 자,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가 최대한 안 보이게 배치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글루건이나 본드로 붙일 건데요. 저한테 있는 게 뭔가 볼게요. 록타이트 올 퍼포스 글루가 있네요. 엑스트라 스트롱. 좋아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환기 잘 하시고 일단 가운데를 위주로 바르고 끝에는 배치를 하면서 붙여야 끈끈이가 덜 묻어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까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끝부분을 이렇게 팔랑팔랑하게 살려도 토마토 느낌이 나고요. 바짝 붙여도 돼요. 이건 취향이니까요. 약간 뚱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스펀지밥에. 뚱이 귀엽잖아요. 핑크색으로 만들어도 엄마 좋겠네요. 혼자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이쪽도 너무 팔랑팔랑한 부분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 냄새가 그 학창시절에 그 본드 같은 걸로 풍선 불었었는데 색깔 본드로 그 냄새가 나요. 도대체 어떤 학창시절을 보낸 걸까요? 나이가 대충 나오겠네요. 있잖아요. 지퍼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지퍼 안쪽으로 최대한 꼭지를 부착했고요. 본드는 다물 위에 잘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다 마르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로 붙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제 이 지퍼의 끝에 토마토 키링만 달면 다 비켜. 짜잔! 너무 이쁘다, 그쵸? 여기 토마토 키링 달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토마토를 뜰까요? 아니면 빗으로 만들까요? 뜨개니까 떠야겠죠? 그러면 일단 빨간색 실을 준비할게요. 저는 사실 예정에 없던 건데 찜 체리 토마토 실이 있었고요. 꼭지를 무슨 색으로 할까 고민해볼게요. 제 초록색 실 뭉텅인데 이거랑 실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서 아까 쓰던 남은 실로 할까 싶어요. 이렇게 귀엽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체리 토마토 실로 이렇게 한번 토마토를 또 떠보겠습니다. 원형뜨기 할 거고요. 이번엔 짧은뜨기 6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랑 마찬가지로 꼬리실 당기고 원형 일단 마무리를 위해 끝부분에 척코로 빼뜨기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됐지? 됐다. 여기죠? 여기다가 빼뜨기 해볼게요. 사슬 1개 하시고 같은 코에 사슬 2개 넣을게요. 아니, 짧은뜨기 2개 넣을게요. 그 다음 코에 사슬 2개. 이렇게 하면 총 12코 나오겠죠?
한 코에 2개씩 짧은뜨기, 늘려뜨기 할게요. 지금 3번째 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4번째 코 8개, 9개, 10개, 여기서 12개. 처음 6개였고 두 번째 단에서 늘려뜨기 곱하기 2 했으니까 6, 12, 12개 됐어요. 첫 코 찾을 건데 첫 코가 안 보이시는 분은 마커링 쓰셔도 되고 아니면 12개니까 숫자 세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죠? 빼뜨기 하고 시작 삿을 해서 간격이 좀 넓어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 12개 됐고요. 토마토를 크게 뜰 거면 여기서 사이즈를 한 번 더 늘리고 작게 뜨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로 그대로 원통뜨기 삿을 하나 하고 시작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1개. 그러니까 원통 모양으로 뜨려면 늘림 없이 짧은뜨기 그대로 12개 해줍니다. 몇 개 했죠? 3개. 하나, 둘, 셋, 4개.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뜨고 있는 쪽이 바깥면이에요. 여기는 빼뜨기 않고 이건 시작 삿을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그러면 빼뜨기도 하시고 삿을 하나 뜨고 시작한 코에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5, 6, 7 짧은뜨기 하는 거예요. 8, 9, 10, 11, 12 이거는 빼뜨기 시작 삿을 여기가 첫 번째 코니까 여기다 빼뜨기 코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귀여운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토마토, 배추 토마토 만들 거면 같은 단에 몇 번 더 해서 길쭉한 토마토를 만드시고 동그란 구형 토마토 만드실 거면 여기서 이제 줄여볼게요. 빼뜨기까지 했어요. 삿을 하시고 이거를 제가 짧은뜨기, 줄여뜨기 할 때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찾아낸 방법인데 앞에 코를 반코 해볼게요. 이렇게 V자로 건진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V자 모양 됐죠? 여기 V자요. 그리고 짧은뜨기 다음 여기까지 떴으니까 여기서 앞에 반코 이어서 옆에 코도 반코 짧은뜨기 앞에 반코 뒤에 반코 그래서 짧은뜨기 몇 개 했죠? 하나, 둘, 셋 3개밖에 안 했네. 자, 줄여가면서 솜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짝 줄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했다 하면 솜 넣을 공간 만들어 주셔야 돼요. 4코 했고요.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 솜 넣으면서 꼬리실도 안으로 넣어 볼게요. 일단 여기 구멍 안 생기게 바짝 당겨주고 꼬리실 넣고 작은 거 뜨는 게 훨씬 어렵죠?
솜 가져올게요. 방울솜 가져왔고 여기다 넣어볼게요. 제가 쓰는 그 솜 넣는 집게가 있는데 또 찾으러 가기가 귀찮아서 또 없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전 보통 좀 뾰족한 가위 같은 걸로 많이 넣기도 하는데 이 뒤가 고무기 때문에 이걸로 넣어도 잘 들어가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정도만 넣고 마저 더 뜨고 공간이 있다면 더 넣어볼게요. 이게 막 뜨개질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감고 이걸 솜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자꾸 튀어나와서 마지막 부분 마감이 어렵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몇 개 했죠? 하나, 둘, 위에서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다 했네요. 그러면 마무리 빼뜨기 하기에 앞서서 솜을 조금만 더 넣고 이 실은 길게 빼서 이 부분 바느질로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아주 넉넉한 길이로 지금 여기 있고요. 이만큼 자를게요. 항상 됐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솜을 최대한 넣어보고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조그만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솜이. 이러니까 조그만 게 뜨기가 어려운 거예요. 뜨기도 어렵고 솜 넣기도 훨씬 어려워요. 자, 꾸역꾸역 잘 넣었어요. 아까 그 많은 솜이 다 들어갔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느질 할 건데 꼬리에 돗바늘 끼워서 이쪽으로 실이 나왔죠? 그럼 바깥쪽에 나온 한 줄짜리 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찌르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막 많이 당기지 않고 한 번에 당길 거라 이렇게 설렁설렁 떠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쭉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솜을 넣어가면서 더 당겨주세요. 쪼그라들었죠? 이렇게 실이 나온다면 그냥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솜이요. 솜의 실, 반짝반짝 실. 이렇게 당겼을 뿐인데 벌써 깜짝같이 마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느낌을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를 더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튼튼한 여기가 시작한 부분인데 여기가 귀엽잖아요. 전 이게 엉덩이고 여기가 조금 지저분한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꼭지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한 모양으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바늘을 이리저리 넣어서 이렇게 마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솜이 좀 보인다. 그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또 바느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무래도 그 줄이는 구간에서 공간이 좀 비어서 실이 솜이 뜨문뜨문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데를 지그재그 하셔도 되고, 전반적으로 한번 싹 여백이 보이는 공간을 이렇게 토마토를 이렇게 뚫어서 막 가로지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인형 마감에서 되게 튼튼하게 이 솜을 뚫고 나오는 부분이 튼튼한 마감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안 지으셔도 이렇게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신다면 솜과 실이 가운데서 얽히기 때문에 이게 튼튼하게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이런 식으로 인형 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듭을 하면 티가 나기 때문이죠. 매듭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마감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뚫고 나오면 완전 짱짱한 토마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가운데 쪽으로 빠지게 하면 이 상태로 그냥 체리가 되는 거예요. 쉽죠? 토마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체리가 돼버렸는데 귀엽네요. 실을 바짝 이렇게 당겨서 내가 안 보이게 이렇게 자르고 그 부분 다시 넣어주고 됐어요. 보면 여기가 예쁜 엉덩이, 여기가 예쁜 엉덩이, 여기가 방금 바느질해서 마감한 부분이고요. 이제 초록색으로 토마토 꼭지를 만들 건데 사이즈가 사실 이걸로 뭘 뜨면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바느질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돗바늘 가지고 오고, 제가 바느질 꼭지를 좀 좋아하거든요. 작은 토마토는. 예전에 그렇게 상품으로 만들기도 했어서 실은 항상 넉넉하게 잘라주시고,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바늘에 실을 넉넉하게 통과시켜주시고, 여섯 코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실 가운데 예쁜 엉덩이 말고 이쪽 머리 부분에 가운데를 뚫고 한쪽으로 바느질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꼬리를 좀 넉넉하게 남기고, 제 생각엔 이 꼬리를 묶어서 마감을 해도 귀여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넉넉하게 이만큼 남기고 바느질로 할 건데, 여기서 들어오고 이제 6개가 아니고 5개이기 때문에 불가사리 모양으로 대충 대칭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선을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딱 대칭이 안 돼도 토마토는 자연의 식물이고 그래서 대칭이 딱 안 맞을 수 있고요. 또 이건 핸드메이드라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 귀여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원래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건 없어요. 자연에서. 지금 뭔가 잘못됐음이 느껴지죠? 5등분 했었어야 되는데 4등분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 끝나잖아요. 이게 좀 넓은 이 공간에 한 번 더 꼭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가운데 꼭지실, 여기는 이렇게 6개 할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로 뚫고 나와서 튼튼한 마감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시작할 때 남겨둔 실, 전 지금 이 엉덩이 쪽으로 왔고요. 다시 넣어서 갈 건데요. 앞으로 갈 건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왔다 갔다 다 풀리지 않나 싶지만 가운데 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얽혀지기 때문에 적당히 당겨주고,
이 실과 이 실을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체인을 안 달고 이렇게 달아줘도 귀여울 것 같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묶어서 좀 튼튼한 마감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듭을 진다면 튼튼하지 않을까.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짓는 매듭이요. 한번 볼게요. 튼튼해 보여요. 네, 깔끔하게 하려면 그냥 매듭 마감으로 해서 키링을 달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짧은 실을 긴 실, 짧은 실 있을 때 짧은 실을 긴 실 위로 돌려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거든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뭔가 규칙성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같이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꼭지가 만들어졌어요. 귀엽죠? 귀여워요. 체리 같아요. 별로다 하면 이렇게 짧게 잘라도 되겠죠? 이렇게. 사실 이게 더 귀엽긴 하네요. 너무 길어. 그쵸? 너무 길어요. 이 토마토의 꼭지가 별 모양 같아서 일단 이걸 가져왔어요. 안돼. 슈슈. 너무 길어. 오케이. 꼭 혹시 모르니까 순간 접착제로 끝부분이 와르르르 풀리면 안 되거든요. 토마토 일단 이렇게 됐고요. 엄청 귀엽죠? 이쪽이나 이런데 고리가 있으면 이걸 딱 여기다 달면 좋은데 일단 없는 대로 지퍼에 달았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동그란 파우치예요. 제법 폼해서 좋고요. 지퍼도 엄청 잘 됩니다. 짠! 제가 손을 댔으니까 라벨을 붙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쏙쏙뜨게. 짠! 이걸 어느 정도 쓴 다음에 그 강아지 빗으로 싹 빗으면 또 엄청 복실복실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토마토 파우치 완성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토마토 꼭지와 방울토마토 키링을 만들어 봤는데요. 가방 안에서 꺼내서 쓰기 너무 작고 귀여운 사이즈고 필요한 물건들 다 챙기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